습니다. 자, 3월 27일 개장절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좀 빠졌죠,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뉴욕 증시는 조금 빠졌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08%,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42%,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생각보다 더 빠졌어요. 마이너스 0.81% 빠졌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생각보다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게, 이미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엔비디아가 연일 상승 랠리를 보여줄 때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HBM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져가지고 조금 분위기는 안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다만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빠졌죠. 엔비디아 주가가 현재 마이너스 2.57%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마감 후에는 강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많이 올랐던 HBM 관련 종목들이 하루 쉬어갈 수도 있는데, 워낙 어제 한미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HBM 관련 종목들 직관적으로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대신 어제 우리 한미반도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다시 치고 나가면 우리 국내 HBM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치고 나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 눈여겨보시고 전반적으로 HBM 관련 종목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얘가 조정받기 시작하면은 다른 HBM도 빠지니까 조금은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대신 마이크론 주가는 좀 올랐어요, 여러분들. 마이크론 주가는 플러스 1.43%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이크론 주가가 오를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이크론 주가가 오르면 우리 국내 삼성전자 반도체가 오를 거고, 왜냐면 메모리 시장이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마이크론의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그래서 삼성전자는 무조건 오를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이닉스도 더 잘 올랐죠. 하이닉스는 더 잘 올랐습니다. 지난번 시장 특징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올랐을 때 소재주들이 올랐어요. 그리고 전공정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랐었는데, 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죠. 어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엄청 많이 들어갔었는데, 어제는 소재주, 전공정 관련 종목들 다 하락하고 어제는 HBM만 오르더라. 굉장히 좀 특징적인 장이었습니다. 원래는 마이크론 오르면 삼성전자 오르고, 삼성전자 오르면 소재주, 전공정 관련 종목들이 올랐는데 어제는 HBM만 오르더라. 그래서 어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는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빠지면 HBM은 약간 탄력을 잃을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그래도 엔비디아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은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재랑 전공정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의 트렌드는 HBM인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재주랑 전공정 관련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 2분기부터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4월이나 5월쯤부터는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넉넉 잡아가지고 한 2, 3개월 후면 소재주랑 전공정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 예측대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자고요. 아셨죠? 작년 같은 경우 5월달에 DDR5 관련 종목들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적중했거든요. 이번에도 최대 한 2개월 정도 이후면 그래도 전공정 관련 종목들, 소재주들이 서서히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소재주들은 오르긴 했지만, 조금씩 바닥 대비로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거기서 업사이드가 더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쪽에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반도체 섹터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플러스방에서 매집하고 있죠. 플러스방에서 매집하고 있는데 요게 한번 잘 가주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얼른 뭐 HBM 이런 종목들이 부담스럽다면 우리 플러스방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플러스방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다국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이슈가 없이 무난하게 시장은 흘러갔고, 우리가 이제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금요일 날에 미국 PC 발표가 되죠. investing.com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여기서 보도록 하죠. 제가 PPT 항상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하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금요일 날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 날에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현재는 6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요거 발표 난 다음에 요게 이제 딜레이 될지 아니면은 그대로 6월달에 인하가 될지 이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게 딱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미국 증시도 최근에 강한 상승 랠리를 보이다가 최근 주춤한 이유가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때문이고, 그리고 목요일 날 밤 9시 30분에는 4분기 GDP도 발표되고, 그리고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되고, 지난해 4분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발표되고, 목요일이랑 금요일 날에 발표되는 이슈가 좀 많아요. 그래서 최근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게 요런 이유들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일정에 맞게끔 항상 이제 저희 카톡방에 오시면 제가 요런 일정들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제가 일정 드리고 있는데 그 일정 보시고 이번 주는 전략을 어떻게 짜 나가야 되겠다.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버디송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소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혹시 IMBDX라고 해서 제가 NGS 기반 액체 생검 플랫폼 전문 기업 어제 청약하라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청약 마감일이었습니다.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IMBDX 청약하신 분 7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IMBDX 청약하신 분 7번. 요즘에 제 방송에 제 카톡 무방에서 청약만 하셔도 용돈벌이가 쏠쏠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젤 로보틱스도 있었고요. 굉장히 좋았죠, 흐름이. 청약 많이 하셨죠? 요거 이제 가족들 계좌 개설하셔가지고 청약을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요거만 청약하셔도 사실 플러스방 회비는 월 나오는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 가족 3명 정도 꾸준히 매달 나오는 청약 제가 드리는 것만 하셔도 한 달에 한 30에서 한 50 정도 최소한 벌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3가족 모두 청약을 한다라면 혼자 하면 사실 용돈 정도 한 1, 20만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고 3가족이 하면 진짜 많게는 공모가가 좀 큰 경우에는 많게는 큰 게 몇 개 걸리면 한 100만원까지도 3가족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한 50만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카톡방 오셔가지고 청약 많이 하십시오. 아셨죠? 레모네이드님 청약 빼먹었나요? 계좌만 4개인데 이런 거 안 하면 여러분들 눈먼 돈 버리는 겁니다. 이거 완전 다 눈먼 돈이잖아요. 그냥 청약만 하면은 당첨되면 돈 버는 건데 맞잖아요. 어제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청약만 하셨으면 그냥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청약하는 거 이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니까
웬만하면 청약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것만 하세요. 제가 이제 어떤 거는 하지 말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것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청약하시면 진짜 짭짤하게 한 달 용돈 버실 수 있어요. 남편분들은 아내 몰래 비자금도 챙기실 수 있고. 아셨죠? 더 이상 책장 속에 돈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책장 속에 있는 돈은 다 쓰시고 공모 청약으로 용돈 벌어가지고 쓰십시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뉴스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개설이, 여러분들, 계좌 개설이 어렵다고 안 하지 마세요. 계좌 개설 한번 해놓으면 계속 쓰잖아요. 그쵸? 카카오뱅크인가? 거기서 계좌 개설하면 한 방에 여러 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27일 오늘자 아침 7시 19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중국 비보가 X폴드 3 발표했는데 반고체 배터리를 첫 장착했다. 이거 반고체 배터리가 뭡니까? 일반적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이 자, 전해액, 여기에 이제 액체가 이제 일반적인 배터리고 젤리 형태, 요게 이제 반고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반고체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고체 형태, 요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죠. 근데 이제 전해액이 액체 상태에서 바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가 바로 반고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전해액이 젤리 형태입니다. 근데 중국 비보가 X폴드 3를 발표하면서 반고체 배터리를 장착했다라고 해요. 반고체 배터리만 장착을 하더라도 뭐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뭐 충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단축되었죠. 네, 여러분들 그 비자금 통장 관련해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책장 속에 넣으면 다 걸립니다, 여러분들. 저희 엄마가 옛날 저희 아버지 비자금 찾을 때 다 찾더라고요. 책장에는 감추지 마세요. 아셨죠? 자, 일단 전해액 같은 경우 이렇게 돼버리면 그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랐죠, 솔직히. 이미 많이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갈 수도 있겠다. 어제 이제 제가 스타고즈 방송할 때 나왔던 종목 중에 필에너지라는 종목도 있죠. 여기 거래량 또 최근에 붙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이제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세요. 뭐 제가 이 종목을 제대로 스터디한 건 아니지만 전고체 관련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안 움직인 종목이더라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뭐 마음에 드시면 투자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요거 말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고, HB 테크놀로지도 HB 테크 요거는 제가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필옵틱스, HB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근 이런 종목들은 잘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기존 플라스틱 기판 대비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 기판은 기판 위에 MLCC랑 반도체 칩을 실장해야 되는데 유리기판은 기판 안에 MLCC를 실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전력 소모도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액침 냉각 관련해가지고 GST랑 K엔솔이 많이 올랐듯이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기사도 한번 볼까요? 방금 이제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뭐 반고체 배터리가 지금 중국의 비보 X폴드 3에 장착이 되는데 요것도 하나의 트렌드죠. 우리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도 반고체 배터리 채택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전기차에도 반고체 배터리 장착하게 되면 요 시장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뭐 전고체 배터리는 완전 전고체 배터리는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고체는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스터디 해보자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 중국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 주에 5조 3천억 투자 칩 패키징 공장을 설립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여기 보면 대규모 HBM 패키징 첫 주요 시설이 될 거다. 우선 HBM 관련해서 부각될 수 있겠고요. HBM. 그리고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게 뭐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이슈가 있는 겁니다. HBM이랑 보조금 이슈. 그리고 HBM 패키징 공정이 투입되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가 부각되겠죠? 검사 장비.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TC 본딩 독점 기업인 한미반도체. 한미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는 지금 현재 그 삼성 쪽에도 공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이슈도 여러분들이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아요. 아셨죠? 자, 요거 SK하이닉스 요 뉴스의 함의는 HBM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같이 보셔야 된다. 요게 나오면 보조금 이슈도 조만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터질 겁니다. 그리고 검사 장비 업체들 그리고 TC 본딩 업체들도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셨죠? 요거 꼼꼼하게 챙기십시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향후에 삼성전자가 HBM3E를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할 때 한미반도체가 TC 본딩 장비를 공급하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제가 방송을 오래 못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는 거의 45분까지 계속해서 아침 방송을 진행했는데 웬만하면 이제 8시 30분에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 플러스방 회원 관리도 해드려야 되고 해서 제가 너무 길게는 못하고 한 8시 30분에서 길어도 8시 35분 전에는 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방송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바니님 많이 바쁩니다. 요즘에 제가 방송 출연도 많아지고 제가 우리 플러스방 회원들한테 드리는 핵심 투자 노트 자료집도 만들어야 되고 종목 교육 자료집도 만들어야 되고 요즘에 조금 바쁘네요. 자, 지금 이제 중요한 터닝 포인트. 이거는 이제 제 무방 들으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거.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게 중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관광객 수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왜 여행, 항공, 카지노, 호텔 관련 종목들은 못 오를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유의미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달 중국 여객수 100만 명 넘었다.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보시면 되고 지난 2월 한 달간 중국 노선을 이용한 여객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요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한 코로나 때 2020년 1월이죠. 요때 2020년 1월 이후 4년 만이라고 합니다. 4년 만이라고 하고 요렇게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중국 노선을 이용하는 여객수가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 뭐가 나타나냐면 항공 노선 운항 횟수가 늘어납니다. 운항 횟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LCC 저비용 항공사 있죠. LCC 업체들이 중국 노선을 더 증가시킵니다. 아니면 추가시키던지. 이렇게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은 좋을 수밖에 없긴 한데 생각보다 못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체크해보자고요. 저도 맨날 좋다 하지만 너무 못 가가지고 잘못 샀다가는 시장에서 소외되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이제는 바닥에서 조금 너무 바닥이라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음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중국
관광객도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난 1월 중국인 제주도 입도객은 86,000명으로 이미 2019년 수준을 39% 웃돌았다. 그 팬데믹이 2020년에 왔는데 2020년 이전인 2019년보다 오히려 39%가 웃돌았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직관적으로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관광객들,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고, 반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들. 지금 현재 둘 다 증가하고 있죠. 그럼 직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면세점 매출이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중국 나가는 경우나 중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경우나 면세점 매출은 함께 발생하니까 면세점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런데 예전이랑 조금 다른 게 있죠.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국 화장품 하면 엄청 난리가 났습니다. 환장했죠. 한국 화장품 하면. 근데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로컬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느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실제 화장품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를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됩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화장품 관련 종목들,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이 없긴 하지만 최근 계속 오르고 있고, 그 외 종목들도 좀 오르고 있죠. 그리고 면세점, 화장품, 그리고 뭐가 있겠죠? 백화점. 예를 들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다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백화점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관련 종목들 뭐 요런 종목들이나 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카지노인데, 카지노 맨날 얘기하는데 안 가죠. 맨날 빠지죠. 근데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 머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파라다이스가 중국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면서 파라다이스가 생각보다 카지노 매출이 빨리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처럼만 늘어나도 카지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들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맨날 안 가다가 이제는 바닥이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도 바닥에서 이제 머리 들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또 TV에서 전문가들 막 득달같이 불나방처럼 추천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붙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트로 보시면 된다. 그런데 옛날처럼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 국내 K 화장품을 많이 살지 여부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요즘엔 중국 로컬 화장품들도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래도 우리 K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든지 북미나 유럽 쪽에서 이미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화장품 쓰거든요. 그래서 K 화장품 강세가 쉽게 시들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호텔 쪽은 이제 호텔 신라가 있겠죠.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지를 봐야 돼요. 차트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원래 바이오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엉뚱한 얘기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네요. 호텔 신라도 바닥에서 어제 기간 수급 들어왔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역별 상황에서 기간 수급이랑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짱대 양봉이 나오면 약간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정별이 좋아요. 처음에 주식 배우면 정별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별 사다가 잘못 물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정별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이렇게 빠지는 중간에도 증권사 리포트는 좋다 나오고 증권 TV에서 전문가들이 좋다 하니까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역별 상황에서 기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 솔루스 첨단 소재 오래 갈 수 있는 뉴스일까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상한가 기록했죠.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9.95%. 이게 그거였죠. 2차전지 쪽으로 하나 뉴스가 떴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요거였죠. 북미 GPU 기업의 동박 공급 승인. 우선 시간의 거래만 봤을 때는 오늘 한 차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이게 추세적으로 우상향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뭐 저도 장담할 수 없고요. 대신 적어도 오늘 장은 이슈가 될 거예요. 이건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의 영역이죠. 뭐 이게 뭐 3천당 제약 이슈라든지 뭐 최근에 HLB 이슈처럼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뻗을 뉴스는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신 오늘 장은 한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뭐 시간의 종목에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셔요. 뭐 실제 어떻게 갈지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셨죠? 그리고 밸류업 상승 기류탄 코스피 PBR 1 찍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물론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저 PBR도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지 않을까? 원래 이제 저 PBR은 1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1을 기준으로 1 아래에 있으면 지금 현재 청산 가치보다 못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1보다 위에 있으면은 청산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1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코스피가 1을 그 PBR이 1을 찍었대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86에서 2.06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PBR이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이걸 왜냐하면 특정 기업에 대한 PBR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PBR이기 때문에. 대신 어느 정도 저 PBR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랐다라는 건 인정은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5월 세부안 5월 세부안이 발표되기까지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 전략 짜실 때 그래도 5월달까지는 여러분들 포트에 대형주가 있어야 된다. 우리 플러스방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 위주로 지금 현재 포트를 조금 많이 변경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된다. 그리고 지수가 여기서 계속해서 오르면 증권주들도 가겠죠. 지금 증권주들이 상대적으로 못 간 종목들도 많은데 증권주들도 아마 갈 겁니다. 지수가 여기서 지금 코스피가 3000포인트 가고 코스닥이 1000포인트 가면 개인 자금이 엄청 몰리면서 시장 엄청 폭등할 텐데, 그러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거래 수수료만 해도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권주들도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무료 방송 들으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으셔도 좋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제 카톡방에서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제 카톡방에서도 투자 아이디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카톡방 말 나온 김에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제 카톡방 최근에 엄청 많은 분 들어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방이 두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이 한 1500명 정도 있고, 두 번째 방이 지금 현재 674명, 4명인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요거 링크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참여 코드 486. 요 링크 클릭하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라고 나오시는데 486 입력하시면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예쁜 쪼꼬가 맨날 시장에 가장 뜨거운 이슈들 이렇게 기사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기사 올려주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트 하나 달아주시면 되게 좋아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SM이 많이 올랐죠. SM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엔터주들도 바닥에서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엔터주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4월, 5월, 6월, 7월 계속해서 하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6월달엔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포트에 편입하셔가지고, 그런 종목들, 좋은 바이오 관련 종목들 많죠. 포트에 편입하셔가지고 꼭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혼자 매매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플러스방 오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서비스 2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골드 서비스는 제가 리딩을 다 해드리고 있죠. 지금 현재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를 편성하고 있고요. 포트 종목은 한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 됩니다. 주 2, 3회 정도 종목 드리고 있고, 리딩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일 핵심 투자 노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개월 88만원, 2개월 176만원, 15일 더 드리고, 3개월은 264만원, 30일 더 드립니다. 여기 정상가는 330인데, 리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투자 운영 자금이 크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시면 저희 골드 오십시오. 골드 오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되고, 이건 ARS 결제 번호가 023490-4457입니다. 요건 이제 이쪽으로 전화하면 제 서비스 바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나는 그래도 고객센터랑 통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88-0648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골드 1개월 가격에 3개월 이용하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 아이고, 3개월 88만원입니다. 대신 똑같이 유망주 추천 나갑니다. 유망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나갑니다. 근데 리딩을 제공 안 해드려요. 제가 유망주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선별해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대신 스마일 핵심 투자 노트 골드랑 똑같이 제공해드리고, 교육도 골드랑 동일하게 제공해드립니다. 대신 리딩을 제가 제공 안 해드립니다. 대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그 중에서 선별하셔가지고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특별히 함께 강조해드립니다. 강조하시면 그 종목 사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거 최근에 너무 많이 가입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급등주는 잘 안 합니다. 어떤 데는 뭐 운이 좋아가지고 급등주 하면, 종목 추천하면 바로바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는데, 급등주는 잘 안 하고요. 주식을 농부처럼 모아갑니다. 농부처럼 모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 주고 가꾸고 잘 키워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물을 익으면 차익 실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액 크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사실 여러분들 TV 방송 보면서 매매해가지고 급등주 매매해가지고 수익이 나던가요? 한 종목 수익 20-30% 나면 뭐합니까? 다른 종목에서 다 빠지는데. 그쵸? 종목 개수도 뭐 3, 40종목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사실 계좌가 안 바뀌어요. 계좌가 안 바뀌기 때문에 저희 방 오셔가지고 좋은 종목을, 양질의 우량주를 농부처럼 모아가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무르익으면 여러분들이 익절을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한 방에 다 사지 마십시오. 제가 종목 드리면 어떤 분들은 한 방에 막 비중 확 실어가지고 사버리던데, 그렇게 사면 안 되고, 항상 빠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1차, 2차, 3차 매수, 최소한 3차 매수로 분할해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3차 매수는 오늘 한번 사고, 나중에 좀 빠지면 뭐 며칠 있다가 한번 더 사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한번 더 사는 식으로 해가지고, 급등주 하다가 물려가지고 몇 달 버티는 거랑 우량주 한두 달 정도 가져가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거랑 우량주가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괜히 종목 개수 많이 늘리지 마시고 저희 플러스방 오셔가지고 종목 최대한 압축하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제 무방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저도 오늘 이제 회원 방송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도 회원 방송하러 가보겠습니다. 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빠잉.